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명성, 건강성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출자구조 얽혀가지고 옛날처럼 그 알 수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면은 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이 가겠냐 이거죠. 투자를 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머니 시장으로 가냐 이거니까. 한머니 시장으로. 응? 항상 그게 또 그 앞에서 보면 이게 첨단산업 육성과 또 벤처 투자 활성화라는 큰 틀의 명분을 들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에 벤처 해가지고 뭐 진짜 뭐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황당한 거 진짜 보면은 덩치 좀만 크면 다 뭐 기존의 재벌 흉내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첨단 산업 육성이라든가 벤처 투자 활성화는 중요해.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벤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신생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되는 건데 이게 언제 뭐 그런 통계도 예전에 뭐 한번 뭐 본 적이 있겠지만은 자수성가형 부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여기 뭐 북미나 이런 쪽하고 비교해가지고 낮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물려받아서 그냥 부자가 되는 거고 뭐 기업도 그렇게 가업을 승계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칙 그리고 재벌 규제의 틀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벤처하고 재벌하고는 이미 거리감이 있는 집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벤처라고 하는 거는 기존 질서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재벌은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본인들의 생산 수단에 따른 질서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하나로 얽힌다라고 하는 것은 덩치가 더 있고 여력이 있는 쪽이 일종의 엑셀레이팅을 해가지고 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태생 자체가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완화하는 게 벤처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난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자본시장 그리고 정책금융, 모태펀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갖고 벤처기업에 대한 혁신 투자를 지원할 수가 있고 벤처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있어요.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제 IT 산업이 뜨기 시작을 하면서 벤처의 중요성이 떠올랐고 그래서 온갖 거를 또 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게끔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혁신을 명분으로 사실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이제 벤처 기업들은 이제 꽤 있고 한데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떨 때 보니까 투자할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그런 거죠. 얼마 전에도 얼핏 듣기로는 대기업 뭐 기술 문제라든가 불공정 거래 문제가 아직도 계속 있고 법적인 규제나 제도를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편적인 룰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룰을 이만큼도 못 지키는 집단도 있고 충분히 잘 지키는 집단도 있어요. 근데 잘 지키는 집단을 좀 더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명분을 삼았고 이걸 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을 사실 잉태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한정을 했으니까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이 두 회사를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지주회사 규제, 정손회사 비율이나 이런 거 낮춰줘서 그죠? 그 외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증자를 하던가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맥락을 한번 지금까지 했던 맥락을 일자별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그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그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을 만났죠. 회동을 하면서 반도체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전장치가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발언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달입니다.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50일 정도 지난 11월 21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한시적 특별법으로 차라리 그냥 약간 좀 돌아가자. 신중론인데 또 그렇죠. 또 이 특별법도 당시에 저희는 좀 비판을 했어요. 또 이때는 이제 신중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인 작년 12월 8일에 본격적으로 붙었죠. 노동시민사회 금산분리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반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산분리 완화 추진, 혁신자금 마련인가 재벌 특혜인가라고 하는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당시 국회의원실에서 신장식 박홍배 의원실 그리고 99 상생연대 저희 경실련, 민변, 그다음에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경제개혁연대가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고
SK 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설립을 해서 공장 건설에 드는 자본을 조달하고 공장을 SK 하이닉스에 임대하겠다는 구상. 이를 위해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금산분리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토론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 금산분리 원칙은 여전히 작동하는 주요한 규제로서 이러한 규제를 허무는 시도는 상당히 큰 리스크,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참석했던 여러 시민단체 토론의 결론이었어요. 진정한 성장은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기술 탈취 같은 거 근절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라는 거예요. 증자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 이 소수 지배력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지분이 희석이 되고 하니까. 야, 이게 싫은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좀만 뭐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냥 시장에서 증자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잠깐 죄송한데 하이닉스나 예를 들어 삼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에서 신용도 높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출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대출을 대출뿐만이 아니라 회사채 발행을 하든 뭐 하면 지금 그거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안 달려들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물론 그런 문제는 기존 주주의 약간 이익하고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런다 해갖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고 나가지고 같은 달 열흘 뒤에 12월 18일 또 했어요. SK 특히 금산분리 완화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 미래 참여연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한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고 그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전까지 열심히 시민단체가 뭐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경제력 집중 억제든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뭐라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여기다가 단 것 같아요. 고뇌가 느껴지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나마 정부 부처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기준 잡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여러 시민단체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쫙 해주니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죠 지금. 조만간에 저희가 또 이제 토론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큰 데서 어떤 문제가 다시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먼저 그 몇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특례 조건, 특례 좋아요. 특례 조건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취지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작년 12월 8일,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여러 정당 의원실, 그다음에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뭐 공정위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의도 하고 물어보고 또 토론도 하고 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사전 심사 및 승인 등의 안전장치와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 이거 이게 지방 투자를 전제로 들고 있어요. 지방 투자. 그건 뭐 약간 지방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용인에 산당을 만든다든지, 뭐 전라북도 뭐 어디로 간다든가 뭐 지방선거 앞두고 뭐 정당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그런데 지주회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의 취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특례 주요 요건과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작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9일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을 아까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언론 보도를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 본다고 봤는데, 어디에서도 한 번도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리적 연결성을 차분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논리적이려면은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명쾌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언론 보도가 있는지 모르니까.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뭐 공론화 자리도 없었고. 그렇죠. 공론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 보낸데 한 적도 없고 의견 수렴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임에도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기묘한 논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투자와 지주회사 규제 그리고 금산분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게 정상적인 자본주의라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교과서에서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경제 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런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자본이 들어와야지 어때요? 의사결정도 소수, 지배주주 중심으로 가지 않고 균형도 잡히는 거고 견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능력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능력이 있으면. 지금 능력을 보여줘. 더 잘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과거에 자꾸 얽매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아직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정경유착 시대의 그 재벌의 마인드에 거기서 풀려나지 못한 듯한 그런 자꾸 언행을 하고 그걸 주니까 저희가 불안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VC 확대는 지주회사 출자 구조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 주식회사 CVC 벤처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총 자산준 해외 투자 비중을 30%로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인 CVC 펀드에 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 벌써. 그 중간에 끼워줘가지고 출자. 지배구조 단순하면 되는데 여기 있고 밑에 있고 밑에 있고 이게 또 뭐 어디까지 내려갈 거예요 지금. 고손자. 그래서 자회사가 자회사에게 또는 손자회사가 자회사에게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결국에 뭡니까? 지주회사의 그 상호 출자 제한이라고 했던 맨 처음에 그런 규제를 사실상 이제 무력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대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CVC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아닌 계열 금융사가 대신 자본을 조달하거나 계열사 자본으로 SK하이닉스에 출자한다는 의미예요. 이는 사내보유금 활용과 벤처기업 투자 인수합병 활성화라는 어떤 CVC의 도입 취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SK그룹은 CVC 설립조차 그리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하기 위해 뭐 하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그 흐름은 좋다. 근데 굳이 왜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재벌들이 항상 했던 거 보면 이런 걸 빌미로 본인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들 하나하나 뚫고 들어가잖아요. 금산분리가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도로밖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없고 저희 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이제 창의력이 부족해갖고 이 빙산의 밑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이제 거둘 수가 없다.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 우리만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쁘고요. 공론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5천 6천 가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금융시장 선진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명성, 건강성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출자구조 얽혀가지고 옛날처럼 그 알 수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면은 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이 가겠냐 이거죠. 투자를 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머니 시장으로 가냐 이거니까. 한머니 시장으로. 응? 오늘 교수님 말씀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회귀한 논리를 좀 펴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 또 뚫리면 이게 지주회사 자체도 안 그래도 불안전한데 그렇죠. 더 이제 경제력 집중 심화라든지 재벌들만 더 좋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은 반도체라는 게 딱 걸려 있으니까 뭔가 여기에 다 이거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뭐 그게 사실이고 인정하죠. 그건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푸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시간 되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사이클이라든가 이 지금 갈등 내지는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있는 요소는 지나가요. 그냥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 그럼 그 다음에 이미 바꿔놓은 규제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장담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경제력 집중이 너무 큰 데에 비해서 사실은
자꾸 이렇게 뭐 의무로양으로 이런 혜택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투자와 무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실은 이게 지금 개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면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설비 투자와 전혀 상관없이 뭐 CVC 규제 완화해갖고 뭐 금융리스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안전장치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오케이 10분 장구해서 그럼 이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달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증손회사 허용으로 야기되는 기업 집단의 자산 증가를 상쇄하는 계열사 매각과 같은 조치. 이런 뭐 상호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이 논의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좀 더 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뭐 반도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은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이거는 공정위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재바시 전문 패널 조현성 재벌개혁 위원장이 모시고 현 지주회사 제도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까지 연결해서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목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이 코너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시즌 2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